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제 F-15K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2명의 연결식이 오늘 대구 공군 제11 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유족과 동료들은 오열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직한 두 조종사의 관이 연결식장에 들어오자 유족들이 오열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아버지는 몸을 가눌 힘조차 없지만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봅니다. 어린 두 딸을 남겨놓고 호련히 세상을 떠난 남편을 바라보며 아내는 망연자실한 채 흐느낍니다. 동고동락을 같이 하며 조종사로 함께 첫 발을 내디딘 동기들도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너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우리 기훈이 잘 좀 부탁해요. 어렵지 않은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미안하다. 11전투비행단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군인들은 관이 연결식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거수경례를 하면서 이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남아있는 우리들이 그 큰 뜻을 이어받고 지금의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조국 영광소의 숭고한 소명을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을. 공군은 그제 칠곡군 가산면 유악산에서 발생한 F-15K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2명에게 각각 1계급씩 진급을 추소한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블랙박스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지만 지역에서는 만년 야당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인기와 높은 국정 지지율에 기댄 여당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와 북구는 현역 국회의원까지 있어 한번 해볼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대구 8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단 한 명의 후보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올해는 7명이나 도전장을 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당과 겨룰 만한 것으로 나타나 여당 프리미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기초단체장의 역할하고 다른 면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정책 비전을 가지고 하고 항상 주민들 근처에서 같이 행동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총선에서는 수성갑에서 김부겸 의원이 62%의 득표율로 민주당 계열로는 31년 만에 당선됐습니다. 북구도 홍일학 의원이 당시 무소속이지만 당선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성구와 북구가 다른 지역과 달리 경합 지역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조직력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당의 아성에 도전하는 그런 판세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달 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큰 이슈가 여당 프리미엄에 힘을 보태 야당 여권 기회가 될지도 대구 지역 선거의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네, 한편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공천 전략과 비전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정당의 공천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위원장들의 이야기를 서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집권 여당이지만 지역에서 아직 기반이 취약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확장성과 당선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아직 당세도 많이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 확장성, 정체성을 본다면 저는 우선 확장성을 좀 보고 당선 가능성도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정체성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확장을 좀 더 넓히는 곳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빠르게 공천 절차를 진행하는 자유한국당도 당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천 절차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된다고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좀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 빨리 선정해서
각 지역의 유권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인재 영입에 애를 먹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에서는 좀 더 넓은 영역에서 후보를 찾겠다는 각오입니다. 탈락했는 분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비민주적이라든지 공정성 또는 객관성을 저해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의 가치와 부합하는 그런 면이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방 정치가 주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실제 주민들의 곁에서 생활 정치를 추진해 오신 분들을 공천할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을에서 도서관, 라디오 방송국, 영화제, 마을 축제 등과 같이 일상의 시간에서 주민들과 함께 왔던 생활 정치인들을 공천할 겁니다. 정당별 공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기준은 내일 아침 8시 대구 MBC 시사톡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오늘 달성 군수 공천을 재심해서 원안대로 조성재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또 동구청장에는 권기일, 남구청장에는 조재구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달서구청장은 컷오프로 김용판과 이태훈 2명으로 압축했는데 달서구청장과 수성구청장 후보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경선으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중당 대구시당은 6.13 지방선거에 광역의원 4명 등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일당 독점 구도인 지역정치를 바꿔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청년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데 선거운동을 주력하고 급변하는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대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대구시 북구 연경동에 있는 한 사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사찰 건물과 인근 야산을 태우고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9대와 110여 명이 투입됐지만 바람이 강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천경찰서는 김천시장 2명의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모 후보 관계자에게 250만 원을 받고 경북 성관위에 신고한 뒤 그 대가로 또 다른 후보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돈을 건넨 후보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과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대학 정시 모집 확대 철회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두 교육감은 공개 건의서에서 정시 모집 확대를 재고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시 모집 수능 최저 등급 반영을 폐지하고 수능을 자격 고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수시 모집 확대의 기조를 깨고 대입 정시 비율 확대를 권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포스텍과 경북대 등 지역 대학 교수들도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경북대 7건, 포스텍 4건 등 대구 경북 6개 대학에서 16건이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